2026년 5월 2주차 장애인 관련 주간 뉴스입니다. 세대 갈등의 중심, 노인 기준을 다시 정의하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미디어 교육협회입니다. 2026년 5월 둘째 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노인의 기준이 바뀐다면? 지난주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우리가 이번 주는 노인의 정의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줄어들고 세대 갈등은 심해지는 와중에 정말 누가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노인은 몇 살부터일까? 이 단순한 질문이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노인의 기준은 65세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 연구진들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자. 여론은 분분합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찬성 59에서 60%, 반대 30%. 10년 전 2015년과는 달라진 결과입니다. 2015년에는 찬성 46%, 반대 훨씬 높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세대 갈등입니다. 30대는 찬성 비율이 높고 60대는 글쎄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젊은 세대는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괜찮지. 나이 든 세대는 내 혜택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것이 기초연금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재정 위기, 기초연금 600조 원. 두 번째 뉴스입니다. 기초연금 재정이 깜깜합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매달 37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약 700만 명, 65세 이상 노인 중 70%, 월 지급액 약 37만 원이고 연간 예산 약 60조 원 추정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2048년경 기초연금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정책연구진은 제안합니다.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2065년까지 기초연금 600조 원 절감 가능하고 한 명당 지급액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월 37만 원을 700만 명에게 지급하지만 상향시 월 50만 원씩 480만 명에게 지원 가능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적게 주는가? 더 적은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가? 이것이 선택의 기로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장애인 고용이 사상 처음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2026년 현재 장애인 고용 인원은 30만 9,846명이며 전년 대비 1만 1,192명 증가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 3.27%, 전년 대비 0.06% 상승. 특히 주목할 점은 민간 기업이 처음 의무 고용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의무 고용 제도란 무엇인가요? 민간 기업 50명 이상 근로자 중 최소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35년 만에 민간 기업이 처음 의무 고용을 달성했습니다. 공공기관은 예전부터 높은 비율을 달성했으나 민간 기업은 이번에 처음으로 달성했습니다. 35년의 인고한 노력이 처음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장애인 고용률 3.27%는 여전히 전 세계 국가 중 낮은 수준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란 중증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활동 지원사가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목욕, 식사, 이동 지원 등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들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월 205시간이었던 서비스 지원 시간이 2026년부터 258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약 25% 증가합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기존에는 월 205시간 주 48시간 지원받았지만 2026년부터는 월 258시간 주 61시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월 205시간씩 시간당 10,000원을 지원받았지만 앞으로는 월 258시간씩 시간당 10,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월 53만 원 증가입니다. 또한 장애인 개인 예산제도 전국 본사업으로 확대됩니다. 개인 예산제란 중증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들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작년 대비 8.3%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생활비 상승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단독가구 월 약 37만 원, 부부가구 월 약 59만 원,
물가 상승률 2.1%가 반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복지로 앱이나 홈페이지에 신청하셔도 되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를 잘못 등록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무슨 뜻일까요? 자동차는 기초연금 대상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 고가 자동차 보유 시 자산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변경된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6번째 뉴스입니다. 장애인 건강 정책이 첫 종합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수립한 법정 계획입니다. 5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1. 장애 친화 병원 확충. 현재 시범 운영 중인 5개 장애인 친화 병원이 5년 내 8곳 이상 지정될 예정입니다. 2.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 확대. 현재 34개인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 기관이 2030년까지 112개 이상으로 확충됩니다. 3. 미충족 의료 이용률 감소. 2023년 기준 17.3%인 미충족 의료 이용률을 2030년까지 16.4%로 개선됩니다. 장애인의 전체 진료 과정에 편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진료 전에는 병원 이동과 접근성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진료 중에는 수화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며 휠체어 이동 공간이 확충됩니다. 진료 후에는 퇴원 후 관리와 함께 지역사회로 연계됩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장애인 건강검진율 증가, 질병 조기 발견 가능, 의료 격차 감소, 건강검진 격차 문제 해소가 드디어 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7. 장애인 권리 보장법 국회 통과. 7번째 뉴스입니다. 진짜 중요한 뉴스입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6년 4월 23일, 지난달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법이란 시설에서 살 수 없는 권리를 명시한 법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장애인은 시설에 수용될 수 없다는 권리를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즉,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법과 함께 논의되는 법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수용시설 폐쇄법. 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합니다. 2. 시설 수용 피해 생존자 보상법. 시설 피해자에 대해 배상합니다. 이것은 한국 장애인 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40년 이상의 탈시설 운동이 드디어 법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 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성시설 약 1,200개, 수용자 약 6만 5천 명 수준입니다. 이들이 지역사회로 나가기 위한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시설에 살지 않을 권리가 이제 법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모두를 지역사회에 정착시킬 것인가? 이것이 다음 과제입니다. 8. 장애인 공직설명회 개최. 8번째 뉴스입니다. 공직 진출을 꿈꾸는 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2026년도 장애인 공직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주최하고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장애인 구직자가 대상입니다. 행사에서는 1. 공직 취업 준비 정보 제공, 2. 자격 요건 안내, 3. 면접 팁, 4. 선배 공무원 만남, 5.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직은 신분이 보장되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근무 환경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9번째 뉴스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저상버스란 버스의 바닥이 낮아서 휠체어를 탈 수 있는 버스입니다. 현재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약 70%인데 2030년까지 100% 도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수도권 전철버스 무임승차가 확대됩니다. 이는 노인 이동권 보장의 일환입니다. 누군가의 이동권 보장이 누군가의 세금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이번 주 뉴스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1. 노인 기준 65에서 70세 세대 갈등의 중심. 2. 기초연금 재정 600조 원 절감 논의. 3. 35년 만에 장애인 고용 30만 명 돌파. 4. 활동 지원 서비스 월 205 시간에서 258시간으로 확대. 5. 기초연금 신청 조건 변경. 6. 장애인 건강정책 5개년 계획 시작. 7. 장애인 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8. 장애인 공직설명회 개최. 9. 저상버스 도입 확대. 이 모든 뉴스들이 시사하는 점은 돌봄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는 것입니다. 노인 기준이 어디로 정해지든 기초연금이 얼마가 되든 중요한 것은 누가 낙오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장애인 미디어 교육협회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살아가는 사회, 그것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사람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